기관과 열 효율입니다. 130조. 연력항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연력항 2법칙은 그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에요. 자연현상은 원래 비가역적으로 흐릅니다. 비가역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게 비가역적이다라는 거고, 원래대로 그대로 잘 돌아온다 이런 거는 가역변화입니다. 진자를 만약에 뭐 마찰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좀 일시적으로는 그래도 진폭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멈추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제 가역적이다, 가역 변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오래 놔두면은 멈추잖아요. 결국에는 공기와의 마찰 아니면 여기에서의 그 마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멈춥니다. 자연현상 중 완벽한 가역 변화는 없다.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가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는 비가역적이다라는, 비가역적이다.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잉크가 퍼져 나갈 때 잉크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이렇게 퍼져 나가긴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모이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모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퍼져 나가기는 하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역적이다. 한쪽에는 공기를 채우고 한쪽은 진공을 놔둬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가 이리로 와가지고 나중에 비슷해집니다. 근데 비슷한 애를 아무리 놔둬도 한쪽으로 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냐? 현상을 그 엔트로피라는 게 증가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 비가역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물리량을 도입하여 설명하는데,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이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엔트로피 변화량은 외부에서 개로 공급되는 열량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질서도거든요.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많이 공급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근데 절대 온도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가 변화량이잖아요. 변화량. 엔트로피 변화량은 열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면 훨씬 더 무질서해지는데, T가 높으면, 선생님 얘기 좀 들어보세요. T가 높으면 절대 온도가, 그러니까 절대 온도가 뭐 1켈빈 밖에 안 됐어. 그래서 얘가 좀 엄청 느리게 움직였어. 근데 거기에 열량은 뭐 1만큼 줬어. 뭐 1 열량 Q만큼 줬어요. 그럼 얘가 뭐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근데 온도가 작았을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만약에 얘가 원래 뭐 한 1000켈빈이야. 근데 Q의 열량을 줘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 열량을 동일한 값을 줘도 원래 무질서하기 때문에 무질서도의 변화량은 별로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았을 때는 열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좀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무질서해지지만, 원래 무질서한 상태에서는 열 에너지를 주더라도 별로 변화량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근데 어떤 고온의 그 뭐라고 말했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온이랑 저온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면 어찌됐건 고온의 물체들도 엔트로피는 어떻게 하겠어요? 열 에너지를 받은 거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해. 그래도 증가는 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증가가 T분의 Q인데 열량이 Q만큼 증가를 해. 근데 고온인 상태에서 열 에너지 받은 거의 증가량보다 저온인 상태에서 열 에너지가 만약 이렇게 이동해. 그럼 저온에서 열 에너지는 똑같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 얘는 원래 저온이었어요. 그럼 이 증가량이 이 증가량보다 어떻겠어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저온의 물체가 열 에너지를 받는 게 엔트로피 증가량, 변화량이 더 큽니다. 고온의 물체가 받는 것보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그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게 무질서도가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보다. 이해하실까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으로 이동해야 엔트로피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열역학 2법칙이라고 하는데 쉽게는 이제 하여튼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만 간다.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자발적으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 이게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고요. 그거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열역학 2법칙은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거야. 그 다음에 열기관의 효율.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이제 2일로 바꾸는 장치인데, 근데 열기관에서 그 열 에너지를 가해주긴 하는데, 이게 뭐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에 항상 열 방출이 있어요. 열 방출이. 왜냐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항상. 그러면은 일하는 데 쓰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변으로 퍼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 방출하는 양이 많으면은 일하는 양이 줄어들겠지. 그쵸? 네. 그래서 효율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기관 효율은 고열원에서 Q1만큼의 열이 공급이 됩니다. 이 열기관에. 그 중에 일부는 일하는 데 써요. 나머지 Q2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효율은 Q1만큼의 열 에너지가 줬는데 일을 W만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열기관의 효율이 되는 겁니다. 얘가. Q1분의 W가 열기관의 효율이 됩니다. 근데 이 열역학 1법칙에 의해서는 Q1이 W랑 Q2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W 대신에 Q1-Q2라고 써도 되고, 여기에 이제 Q1분의 Q1-Q2라고 써도 되고요. 앞에는 1이니까 1 빼기 Q1-Q2라고 써도 됩니다. 아무튼 열기관의 효율은 공급된 열에너지 분의 한일, 흡수한 열 분의 한일.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 됩니다. 열기관의 효율이 높으면 좋은 거죠. 높으면 좋은데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열기관의 효율이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비율로 나타내면 되는데 실생활에서는 퍼센트로 이제 얘기할 때는 곱하기 100 해주는 겁니다. 몇 퍼센트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열기관의 열 효율의 한계. 아무튼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100%는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카르노 기관에서는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기관이야. 이게 이상기체가 채워진 상태에서 가장 열 효율이 높은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일 높으냐면, 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요거는 등온 팽창이죠. 등온 T1 요 곡선을 따라가죠. 그쵸? 여기에서 출발해서 등온 팽창을 해. 처음에 등온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BC는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을 하고, 그러면 일단 팽창하는데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단열 팽창을 하고, 여기서 등온 압축. 등온 압축할 때는 일을 받는 거죠. 등온 압축.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열 압축. 그럼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 폐곡선의 면적이 제일 넓어요. 여기 이 면적이 제일 넓어야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온 팽창하고 등적 과정이 있고, 등온 압축하고 등적 과정이 있고, 뭐 요러는 거보다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가는 거보다 이런 식으로 팽창을 해야지 이 면적이 제일 넓어집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가면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 근데 이상적인 열기관이다 하더라도 열 효율이 1인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흡수한 열 에너지가 Q1만큼 흡수를 했어요. 여기 나가는 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이 1은 될 수가 없고,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팽창할 때는 일을 해요. A, B 과정에서는 열의 유입에 의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B, C 과정에서는 단열 팽창. 내부의 에너지가 1로 사용이 됩니다. 그때 기체 온도는 낮아지고, 이때는 이제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축의 관성에 의해 피스톤이 기체를 압축하면서 일을 하고, 열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요거는 이제 단열 등온 압축이죠. 등온 압축이고, 피스톤이 계속 기체에 일을 하여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때는 온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 DA는 단열 압축. 이건 등온 압축. 이때는 일을 받는 거고요. 일을 받으면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 근데 이거를 이제 엔트로피 변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카르노 기관에서 엔트로피 변화로 설명하는 건데, 전체적인 거보다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카르노 기관에서는 열 효율을, 이게 원래 열 에너지에 관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에너지 효율은 Q1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W만큼의 일을 한다. 요게 식인데,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 엔트로피를 적용해 가지고요, 식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Q1인데요. 그러면 이제 1-Q1분의 Q2인데, 요 Q1, Q2 대신에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열원에서의 절대 온도 T1분의 T2.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아니라 열원의 온도로 바꿀 수 있어요. 온도로.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다. 물론 뭐 과정이 있긴 하지만 카르노 기관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때 열 효율을 계산할 때 열량이 아니라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로. 그게 이제 최대 효율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절대 온도가 0켈빈인 저열원은 없으므로 이게 저열원인데 얘가 0켈빈이면은 여기가 0이 돼서 열 효율이 1이 되겠죠? 근데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인 열기관의 효율도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2법칙의 다른 표현, 켈빈 플랑크는, 그러니까 맨 처음 표현은 뭐였냐면, 연력학 2법칙 처음 표현은 뭐였냐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게 클라우지우스의 표현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1로 바꾸는, 열 에너지를 모두 1로 바꾸는 그런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장치를 원래 그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2종 연구기관은 없다. 열 에너지 전부 다 그냥 1로 바꾸는 제2종 연구기관은 없다. 밑에 써있구나. 네. 그런 게, 그게 제2종 연구기관이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켈빈 플랑크가. 실제 열기관의 효율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카르노 기관이고요. 그거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카르노 기관보다 작다라는 거죠. 카르노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적으로 카르노 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 해수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일하는 데 쓰고 얼음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 흡수하니까 얼음을 내보낸다. 이런 거는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뱃머리에서 따뜻한 해수를 끌어들여 그 열로 추진해서 날개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뒤로 얼음덩이를 배출한다.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되진 않죠. 그러니까 열기관이 돌아가면 열 에너지가 공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데워진 공기가 나오죠. 냉각된 공기가 나오지 않고 이런 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연력학 2법칙과 엔트로피. 그 엔트로피를 볼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를 그 W가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뭐 이건 자연 로그긴 해. 자연 로그. 근데 이 식 자체를 뭐 외우진 않고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기체 입자들이 한쪽에 몰려 있을 경우의 수는 모두 이쪽에 모여 있는 경우의 수는 1이에요. 1. 이 경우만 있으니까. 모두 모여 있으면 한 가지 경우만 있잖아요. 모두 모여 있는 한 가지 경우만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클수록 무질서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경우의 수가 높으면 무질서도가 큰 거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큰 거다. 뒤에 문제 풀 때 그거 좀 다시 할게요. 자, 아무튼 열기관의 효율은 줄 아셔야 되고, 자 이제 보실게요. 자,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을 W를 이용해서 나타내어라. 근데 여기 뭐라 써있냐? 열기관의 효율이 이미 나왔어. 열기관의 효율은 0.2다. 그럼 이러려면 W만큼 일하려면 얘가 5W만큼이 들어와야지, 봐봐요. 그쵸? 5W만큼 들어와야지 W만큼 일해서 열 효율이 0.2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5W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식을 써서 해도 되고, 예. W분의, 아니, Q1분의 W는 0.2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은 Q1은 5W 맞지? 그쵸? 예. 이렇게 푸시면 되고. 열 효율이 1이 될 수 있는지, 없다. 네. 왜냐면 Q2로 빠져가는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쵸? Q2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열 효율이 0이 될 수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온의 열원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Q1의 열을 흡수하여 외부에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만큼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나타냈고, 나는 열기관의 연력학적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요게 이제 카르노 기관이긴 해. 얘가 Q1에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자, 요때 등온 팽창하도 등온 팽창. 그럼 봐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팽창하니까 요건 0이고 요거는 열을 흡수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단열 팽창은 열 에너지 이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단열 팽창 열 에너지 없는 거죠? 그래서 흡수하는 거는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등온 압축할 때는 열 에너지 방출하고, 이거는 열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 없습니다. 그 내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내부 넓이가 뭐죠? 1이지 1이죠. 여기 주어진 문자 내에서만 표현해야 되니까 W는 Q1에서 Q2 뺀 겁니다.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하면 Q1 돼야 되니까. Q1은 W 플러스 Q2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37조. 자, 예제. 이상기체를 작동 물질로 하는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B일 때의 압력은, B가 여기 있네. 봐봐, 여기가 등온이잖아. 등온. 아까 문제 푼 거랑 비슷한 거죠. 등온인데 온도는 EPV지, EPV. 여기도 EPV 돼야 돼요, EPV. 근데 여기 3V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3분의 P면 되겠네. 3분의 P. EPV가 되니까 3분의 2P구나. 3분의 2P. 요 곱한 게 EPV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P면 되겠네. 그렇죠? 이해하세요? 온도가 일정할 때 P 곱하기 V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여긴 W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W 쓰면 되네. 여기 요 패곡선이 한 그 면적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W 쓰면 되네요. 그 다음에 예제 4번.
그림은 이상기체를 작동 물질로 하는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 관계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요때 봐봐요. 요때는 EPV야, EPV. PV 값이. 여기는 얼마죠? 6PV네. 온도 어떻게 됐어, 온도? 온도 올라간 거고, 일도 한 거지. 팽창하면 일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열 에너지 흡수해야 됩니다. A에서 B 과정, A 흡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는 온도 내려가고, 온도 내려간 거 알겠어요? 3PV로 온도 내려간 거죠, 그쵸? 근데 그 등적 과정이니까 일은 안 한 거예요. 그럼 온도 내려갔으니까 열 에너지 방출해야 됩니다. 이때는 열 방출해야 하는 거예요. 열 방출. 온도 내려갔고, 이때는 온도도 내려가고 일도 받는 거기 때문에 열 방출하는 거예요. C에서 D로 갈 때도 열 방출이고, D에서 A로 갈 때 일은 안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죠. PV에서 EPV로. 그러면은 D부터 하면 되겠다. D, A, B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A에서 B 과정에서 외부에 한 일, 팽창하는 거니까 EP 압력에 대해서 EV만큼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럼 4PV가 외부에 한 일이 됩니다. 유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G에서 A 과정에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1.5PV다. 1.5PV다. 열 에너지가. 열량이. A에서 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6PV만큼이 증가한다. 여기가 원래 2PV고, 여기가 6PV인데, A에서 B로 가는데, 내부 에너지는 6PV만큼 증가한다. 4PV만큼 증가한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저렇게 되어 있네요.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그런 건데, 열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 같긴 하네. D에서 A는 흡수한 열량은 1.5PV다.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PV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D에서 A는 요 온도를 비교하려고 나는 이거 쓰는 겁니다. 일단 절대 온도 비교하려고 PV고, 그 다음에 여기는 3PV네. 3PV, 2PV고 6PV고. 근데 D에서 A는 무슨 과정이죠? 등적 과정이죠? D에서 A는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이니까 E라는 건 없어. Q는 WU 플러스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W가 0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되냐면 D에서 A를 흡수한 열량이 1.5PV니까 내부 에너지도 1.5PV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일하지를 않잖아요. 그쵸? 여기 틀렸고요. C에서 D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EPV만큼 일을 받는다. C에서 D는 EPV만큼 일을 받는 게 맞죠? 맞아요. 그쵸? P 곱하기 EV니까. 그 다음에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0.2다. 0.2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면적 구해야 되잖아. 면적 구해야 되면 일단 1이지. 이 면적은 P고 2PV니까 면적은 2PV네. 한 일은 전체 일은 2PV고요. 그러면은 이제 열량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열기관의 효율 구하려면은. 그래서 자, 봐봐요. 여기에서 열에너지 흡수했고요. 열에너지 흡수.
여기서도 흡수합니다. 흡수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6PV만큼 증가했다고 하고, 근데 1도 하잖아. 1을 2P 곱하기 2에서 4PV 1하네. 2라는 양 알겠어요? 이게 2P에서 2V만큼 증가하니까 이만큼 일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열을 또 흡수하는 거야. 요건 내부 에너지 증가량, 요거는 2란 양 10PV를 흡수합니다. 흡수. 근데 여기서도 흡수했는데 얘는 1.5PV. 그 다음에는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방출하는 거고, 이건 일하면서 온도도 낮아지니까 방출하는 거고, 흡수한 열량 합쳐가지고 11.5PV입니다. 11.5PV. 이해하시겠어요? 예. 흡수한 게 11.5PV. 그래서 열 효율은 요거야, 요거. 0.2는 아니지. 0.2는 아닙니다. 그래서 2분의 21이니까 23이구나. 2분의 23이니까 23분의 4네요. 이게 답이네. 요만큼이 열 효율입니다. 아시겠어요? 니은, 반니은 해주시고. 자, 139쪽에 139쪽 이 카르노 기관에서의 순환 과정 구하는 식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할 건 아니고 결과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열 에너지 그 흡수량, 그 다음에 뭐 방출량을 해야 되는데, 그 고열원에서의 절대 온도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 열원에서 절대 온도로 해도 된다. 이 결과만 좀 기억하시고, 이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는 가역변화입니다. 가역변화 써주시고, 근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는 비가역변화고, 비가역변화. 마찰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가역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연현상은 비가역변화다. 엔트로피는 자연현상의 비가역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고, 그래서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려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열기관은 열을 1로 전환시키는 장치인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Q1분의 W라고 쓰면 되는데, 항상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보다는 항상 작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이상적인 기관은 카르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 효율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기관 과정이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근데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 효율은 요렇게 구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구할 수 있고, 실제 열기관의 효율은 카르노 기관 열 효율보다는 작습니다. 카르노 기관도 열 효율이 1은 아닙니다. 1보다 작습니다. 엔트로피는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개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량이다.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 2번은 연력학 2법칙 쓰면 10번은 연력학 2법칙. 비가역성을 나타내는 그런 법칙인데, 클라우지우스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했고, 켈빈 플랑크는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열을 빼앗아 이것을 모두 1로 바꾸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흡수한 열을 모두 1로 전환할 수 있는 열기관, 즉 열효율이 1이 100%죠. 그 열기관 만들 수 없다. 고립계는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우주가 원래 고립계거든요. 그래서 고립계에서 우주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된다. 자, 개념 오늘이 16일이죠. 개념 기본까지 좀 하고요. 자, 연력학 2법칙 나타내는 표현 풀려 있어요. 여기는 그냥 같이 할게요. 그냥. 네. 표현 세 가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열을 모두 1로 바꾸는 열기가 만들 수 없다. 열을 모두 1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립계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고립계에서 엔트로피가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앞에 있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정지한다. 그러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다 정지하는 거죠. 요거는 비가역 과정이고, 비가역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 이런 거죠. 봐봐,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면은 무질서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 그쵸? 무질서해지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열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 나가서 전체적인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정지한다 하더라도 이 마찰열 이런 게 주변으로 퍼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가역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요런 조건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기억니은 되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물이 담긴 열량계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찬물이네. 찬물이 담긴 열량계에 더운 물이 담긴 캣. 여기 더운 물이죠. 나중에 온도 똑같아지잖아, 그쵸? 수조 속의 물에서 금속 캔으로 열이 이동한 게 아니지. 금속 캔이 더 뜨거운 물입니다. 연력학 1법칙 성립하고, 왜 얘는 차물은 따뜻해지고 얘는 온도가 낮아지나, 이런 건 연력학 2법칙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않는이라고 돼 있구나. 니은 틀렸고요. 성립하지 않는 아니고 연력학 1법칙은 성립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거니까 지금만 고르시면 되고, 4번에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가 1인 상태는 전부 다 한쪽에 모여있는 건 1인 거지. 기체가 모두 한쪽 방에 있는 상태, 이거는 경우의 수가 1이다. 기체 분자가 한쪽 방에만 있는 상태.
기체 분자가 분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큰 상태는 여기 이렇게 둘 다 반반 있을 때예요. 양쪽에 골고루 퍼져 있을 때. 그때 경우의 수가 크고 분자가 확산하는 동안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합니다. 옆에 그 개념 적용 문제 2번 보시면 봐봐요. 만약에 A방에 다 몰려 있으면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거고, 봐봐, 6개 중에 하나만 여기로 가. 그럼 6가지. 왜냐면 이게 분자가 6개 있으면 요 분자가 여기로 가 있을 경우의 수, 아니면 얘가 여기 가 있는 경우. 그래서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2개가 4개 2개로 가 있으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순서가 상관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6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에 5개 중에 하나. 근데 순서가 상관없으면 그 2개가 A, B 있나 B에 있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개가 옆으로 가 있으면 6 곱하기 5 곱하기 3이고 4고, 근데 3개 순서 상관없잖아. 그럼 3이 1로 나눠주셔야 되잖아. 그쵸? 그럼 여기 기억은 20인데, 그러니까 요 중에 지금 반반 나뉘어 있을 때가 경우의 수가 어때요? 제일 큰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반반 나눠 있을 때가 경우의 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제일 큰 게 엔트로피가 제일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열기관 열효율 구하라. 5,000줄 줘서 1,000줄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 0.2죠. 0.2 이해하시죠? 네. Q분의 W가 5,000분의 1,000이니까 0.2고, 저 열원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4,000줄. 근데 지금 이거는 카르노 기간은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이게 최대 열 효율이 나오려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면, 봐요. 1 마이너스 T1분의 T2로 구하시면 돼요. 카르노 기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근데 T1, T2를 이거를 절대 온도로 하셔야 돼. 절대 온도. 이거 300켈빈이고 273 하면 600켈빈이겠네. 600켈빈. 그래서 600분의 300.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0.5가 최대 효율입니다. 최대 효율. 최대 열 효율은 0.5예요. 근데 얘는 지금 0.2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지. 뭘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열기관의 순환 과정이다. A, B, C, D 이렇게 가는데, BC 과정과 DA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이건 단열이랍니다. 이게 단열. 등온이 아니라 단열이래요.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1이고 내부 넓이는 W다. 그러면 흡수한 열량 얼마여야 돼? 5W, 5W. 열 효율이 0.1이면 0.2. 5W분의 W는 0.2 나오겠죠? 열을 흡수하는 과정. 단열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온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열 흡수하는 거예요. A에서 B로 갈 때. 근데 여기는 온도 방출하는 거죠. C에서 D로 가면 온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의 B 과정 쓰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는 A에서 B는 열 에너지 흡수하면서 증가하고요. 그 과정밖에 없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좀 식을 알아야겠는데, 델타 S는 T분의 Q인데, Q가 지금 0보다 큰 과정은 지금 A에서 B 과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만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
없죠. 방학이 원래 방학 기간은 다음 주까지네요. 근데 방학 끝나고도 한 2주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끝날 것 같고. 그러고 학교 진도 좀 나가고 이러면은 다시 앞에 부분 복습할 거고요. 복습할 때는 좀 더 학교 문제 나올 법한 뭐 그런 문제 뭐 이런 걸로 할게요. 숙제 좀 내줄게요. 숙제 141에서 144쪽 풀려져 있으면 내가 복사해 줄게요. 141에서 144쪽. 네. 수고했습니다.